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먼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있었던 역도 경기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로 문광식 선수입니다. 64세의 최고령 나이로 젊은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역도에서는 최고령 국가대표 선수의 당당한 국제무대 도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64세 역도 국가대표 문광식 선수. 지난 12일 67.5kg급에 출전한 문광식 선수는 이날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세 종목 9차 시기 동안 단 한 번의 실패 없는 투혼을 보여줬고 종합 312.5kg을 들어올리며 7위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 오른 그는 순위를 떠나 자신이 목표한 기록을 모두 들어올렸다는 데 뿌듯함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좀 떨렸었는데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속이 후원하고 정말 통쾌하네요. 늦은 나이에 시작된 국가대표 도전기. 문광식 선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힘을 얻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를 보시고 다른 우리 시각장애인 젊으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선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생후 13개월 된 영아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보육교사의 행동 중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주먹을 쥐고 다가오자 아이가 겁에 질립니다. 또 다른 교사가 휘두른 주먹에 아이가 풀썩 쓰러져 버립니다. 지난 2013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김모 씨는 갓 돌이 지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밀치거나 다리를 잡아 끄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A군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A군 부모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쟁점은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된 23차례에 걸친 폭행이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놀이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일부가 A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 전문가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 학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애들을 보호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하라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겠죠. 다만 김 씨의 행위가 경미했고 여러 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얼마 전 서울역 파출소장과 경찰들이 거리 홈리스 상담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상담을 저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상담 중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의 폭압적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이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의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상담 활동가들의 활동도 제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0분경 홈리스 행동 활동가와 자원활동가 여대생 등 2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차를 마시며 노숙인들과 거리 상담을 하고 있던 중 경찰들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역 파출소장이라는 자가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등과 함께 7, 8명이 우르르 저희 활동가들을 에워쌌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주는 차로 인해서 종이컵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것이 치안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홈리스 행동에 따르면 당시 쓰레기를 줍고 가겠다고 경찰에 전했지만 서울역 파출소장은 상담 활동이 끝난 후 쓰레기를 얼마나 주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들은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우는지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명목으로 활동가들을 따라다니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상담 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활동가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편 홈리스 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대문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며 사실관계 확인 뒤 조치를 취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올해 1, 4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4,8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발표한 2015년 1, 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을 보면 전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구인 수는 1%, 구직자 수는 15.8% 감소했고 특히 취업자 수는 19.7% 감소했습니다. 임금별 취업자 수를 보면 50%가량이 100만 원에서 149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150만 원에서 199만 원이 10.8%, 50만 원에서 99만 원이 6.3%였고 200만 원 이상은 단 1.75%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취업자 수는 지체장애인이 41.5%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3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는 현재 전수조사 방법으로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3년마다 1회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 목표는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경사로와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개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격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전파하는 3일열 말라리아. 지난해 도내 말라리아 환자는 318명으로 재작년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환자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말라리아 취약 지역인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방역 활동을 실시합니다. 4월부터 유축 작업을 하고 있고 유축 작업과 살충지를 재지정하여서 이제 살충 작업이 들어가며 6월부터는 연막 작업이 같이 들어가서 세 가지가 저희가 동시로 풀숲과 같이 모기가 많은 곳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고인물이 있는 웅덩이나 하천에 있는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을 뿌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기피제를 야외 활동 시 수시로 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긴 소매와 바지를 입고 야외 활동을 하고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열, 오한, 무기력증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 10만 명당 2명 이하의 환자 발생으로 목표를 잡고 지난해 대비 10% 늘린 예산으로 방역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산골 마을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맛깔스러운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농가 맛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 요리사들도 그 여유로움과 독특한 맛에 반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농가 맛집에 맛깔진 음식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먹었다는 밥상을 재현한 선비 밥상입니다.
집 앞 텃밭과 뒷산에서 방금 따온 신선한 음식 재료와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더욱 맛이 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셰프들도 색다른 맛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음식이 매우 풍성하고 전통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선합니다. 200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농가 맛집은 현재 전국적으로 107곳에 달합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독특한 맛 덕분에 작년에는 매출이 30% 넘게 뛰었습니다. 재료 자체가 가장 신선해야만 맛을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풍부한 그 야채들, 농산물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 재료를 주로 쓰다 보니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농가 맛집을 2년 안에 50개 이상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농가 맛집이 그동안에는 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증가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농촌 관광 또 맛집과 연계해서 농가 맛집이 도시민에게 삶의 여유와 색다른 맛을 선사하며 농촌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주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여성 네트워크가 장애여성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힐링캠프의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힐링캠프에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집단 멘토링 및 명상, 여행 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여성 네트워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구성된 동행합창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기째를 맞는 동행합창단은 12명의 중고교생으로 구성됐으며 11월까지 25주간 월별 주제를 정해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으로 4,9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숙련,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어도 쉽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취업 지원 희망자는 경기도 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보건소 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카페 채움의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카페는 치매 환자와 가족,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 활동과 웃음치료, 공예, 요리 등 치매 환자들의 인지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4월 임시국회에서 수화 언어 관련법 병합 심사가 무산됐다는 기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들의 오랜 수건인 수어 관련 법안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본회와 농인들은 실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올해 안으로 수어 관련법 병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전국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 명수학교가 지난 1일 공립으로 전환해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부지 매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립화가 또 한 번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공립화 시기는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명수학교는 교장과 교감 자리가 공석으로 직무 대리 중이고 행정직원의 고용 승계마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라는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과 전문가, TV 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기능을 모든 TV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TV 제조업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손수 담근 간장과 된장을 팔아 모은 돈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의령 초등학교 관악부에 성금을 기증한 할머니들.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왔던 할머니들은 나이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모은 돈을 뜻깊게 쓸 방법을 찾다가 어린 학생들을 돕기로 했다는데요. 할머니들은 학생들이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해체 위기에서 벗어난 관악부 학생들은 하고 싶었던 악기 연주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 나눔의 의미 또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요. 나눔의 의미,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